네, 안녕하세요. 테크노스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기업 탐방 시간으로서 KTDS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제가 계속적으로 기업 탐방 시간으로 IT 회사를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은 KT 자회사인 IT 자회사인 DS입니다. 자, 해당 기업 개요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력은 14년 차이고요. 2008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네, IT 1000대 기업이라고 하는데 계속적으로 IT 100대 기업 안에 들 정도의 규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사원수는 1,400여 명 정도 되고요. 매출액은 4,20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사람인 기준으로 해서 한번 자료를 뽑아보았고요. 사원수가 특이한 점은 1,400명 정도면 IT 회사 치고 굉장히 많은 수입니다. 1,400명. 근데 정규직 말고 이제 계약직이나 프리도 있기 때문에 대략 한 관련된 인원만 한 2,000여 명 정도 된다라고 보십니다.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이 정도 규모면은 KT가 이제 그룹 정도의 수준이죠. 근데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그래서 KTDS는 이제 뭐 일반적인 IT 자회사 대기업군에 있는 IT 자회사이듯이 KTDS는 KT 그룹 내에 여기 계열사가 굉장히 많죠. 42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있는 계열사의 IT 자회사 역할을 하는 게 이제 KTDS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DS가 데이터 시스템의 약자겠죠, 아마도. 네, 그래서 업종은 서비스업, 기타 등등이고, 기업 주소 그렇고 사업 내용도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되어 있고, 계열사가 KT 계열사가 지금 42개입니다. KT 계열사도 굉장히 많아요. KT가 그룹이죠. 전 대기업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K뱅크 아시죠? 여러분들 업비트 요즘 유명해서 K뱅크 다 이제 거기서 하는데 K뱅크도 KT의 자회사입니다. 네, 그리고 BC카드도 KT 자회사고요. 이니텍도 KT 자회사입니다. 네, 그리고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2개 계열사 중에 하나가 KTDS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KT 그룹 내에 있는 전사적인 IT 관련된 업무를 하는 주로 역할을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KTDS는 이제 본사가 방배동에 있는데 사실 규모가 1,400명 정도 규모의 본사치고는 크지 않습니다. 방배동 본사 규모가 굉장히 크지 않다는 얘기는 뭐냐면 계열사의 IT를 지원하기 위한 건물에 주로 일하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대다수의 인원이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대다수의 인력이 분당이죠. 정자동에 있는 KT 정자에 있는 KT 본사에서 주로 일을 하는 편입니다. 물론 KTDS에 있는 모든 직원이 다 KT 정자에 있는 본사에 있는 거 아니고요. 하지만 이제 시스템과 관련된 유지보수 인력이나 KT와 관련된 시스템을 만드는 인력들은 거의 다 KT 본사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있는 규모의 건물이 KT 정자에 있는 KT 본사에 있는 건물이 겉에서 보이는 것보다 굉장히 큽니다. 네. 이 안에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KT 건물 중앙 통 공간이 뻥 뚫려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드로 이렇게 둘러쳐져 있는 그 공간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한 층에 거의 한 500명, 800명은 좀 심하고 500명 정도 있는 층도 있습니다. 그만큼 KT 본사에 거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 기업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매출액 4천억이고요. 영업이익 100억 정도 됩니다. 제가 이전에 그 신세계 INC 비교했듯이 실제 이제 그 비교해 보면 규모가 현대 오토에버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NHN이나 신세계 INC보다 규모가 더 큽니다. 4배 정도, 신세계 INC하고 비교해서도 매출의 규모가 한 4배 정도 차이 나죠. 그만큼 KTDS가 절대 작은 회사가 아니에요. 거의 현대도 현대차그룹의 IT 서비스 회사인 것처럼 KT도 통신회사지만 규모가 현대 오토웨버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통신업 자체가 예전에 그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얘기했듯이 저희 사실은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 다 핸드폰 하나씩 갖고 있죠. 하나 이상이죠. 하나 이상. 2개 있는 분들도 계시고 각 집에 있는 이제 TV들 이제 뭐 그 사실 그런 그 셋탑박스라고 해야 되나요? 뭐 어떤 그 인터넷 서비스하고 요즘 인터넷 TV 안 보는 집 거의 없죠. 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매출로 또 유지보수하는 시스템들 그리고 유지보수 인력들을 다 포함하면 저 정도 규모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상상할 수가 있죠. 저 정도 매출이 나올 수 있고 저 정도 순이익에 운영 인력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역도 뭐 특별한 건 아니고 이러한 분위기로 계속 성장하는 회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특징적인 거는 이제 KT 클라우드가 있죠. KT 클라우드도 KTDS에 합병한 걸로 나와 있네요. 이게 좀 특징적인 부분이고요. 그리고 복리후생 부분인데 이것 뭐 KTDS가 대기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복지 그 복리후생 같은 것은 기본적인 걸 다 따르고 있습니다. 네. 자기개발 비용이라든지 구내식당 운영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KT 본사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1,400여 명의 조직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인사팀에서 서포트하는 복리후생과 복지는 어느 정도 대기업 표준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복지는 나쁘지 않다. 그리고 복장은 자유복장이고요. 야근 많이 안 합니다. 네, 9to6가 거의 정해지는 조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KT 본사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유지보수 인력들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 관제팀도 있어요. 관제팀도 있기 때문에 뭐 24시간 운영 유지보수하는 인력이 그러니까 시스템 운영 유지보수 인력이 거의 거기에 계속 24시간 매달릴 이유는 없죠. 그래서 어느 정도 복지와 복리후생이 지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건강검진이라든지 뭐 대출 제도, 뭐 헬스비 지급 등 있네요. 자녀 학자금도 있고요. 네, 대기업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거 뭐 글쎄요. 아까 얘기한 거 외에는 뭐 구내식당, 제 눈에 구내식당 있다는 거 이렇게 눈에 띄고 나머지 뭐 그 아이방 같은 것도 이제 육아휴직도 지원되고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통신회사이기 때문에 통신비 지원을 하는 회사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특이한 복지는 없고요. 하지만 대기업 표준을 따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봉은 이제 대졸 초임이 이거 사람인 정보입니다. 사람에서 이제 나온 정보인데 초임하고 이제 평균 연봉이 이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리고 사원부터 부장급 쭉 보시면 이제 뭐 3,500, 4,000 정도로 하죠. 4,000에서 시작해서 부장이 한 8,500이니까 뭐 네카라쿠베 같은 그 서비스 회사
그런 회사에 비해서는 연봉은 장기적으로 우상향 속도가 이렇게, 그러니까 각도가 높은 건 아닌데, 마지막 부장이 8,500 정도면 그냥 그 소위 말하는 그냥 업계 표준은 되는 것 같아요. 업계 표준은.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조직문에 잠깐 보시면 생각했던 것보다 근속 연수가 많으신, 연차 많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1,400여 명의 인원 중에서 연차가 많으신 분들도 많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회사가 이제 대기업 위주고 운영 유지 보수 조직이다 보니까 본인이 그 조직이 너무나 싫지가 않은 이상은 쭉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협력사와 관리자가 많은 것처럼 협력사들조차 굉장히 롱런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KTDS 인력으로만은 충당이 안 될 만큼 KT 그룹사가 굉장히 큽니다. 물론 조직이 조금 제가 평가할 건 아니지만 과도하게 많은 편인 시즌도 있었어요. 요즘은 인력을 많이 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거나 굉장히 오랜 기간 일할 수 있을 수 있는 문화가 있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기술보다는 이제 도메인 지식이 많아야 돼요. 왜냐하면 시스템이 빌링이라든지 뭐 무선 유선 쪽이 다 그런 그 도메인 지식을 필요로 하고, 고객한테 컴플레인이 왔을 때, 장애가 생겼을 때 그 도메인 지식을 위주로 대응을 하기 때문에 기술 최신 테크 기술의 조직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기술 중심적인 조직이 아닌 것은 아니고 공존하는 조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한 시스템이 조금 최신 기술은 아니에요. 옛날 차세대급 5년 전, 10년 전 차세대급 기술이 그대로 아직도 운영 유지되고 있고요. 주로 KT IT 자회사인 만큼 유지보수 업무가 다수이고요. 그리고 수평적인 조직인 것만큼 개인주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편할 수도 있고요, 불편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너 왜 인사 안 해? 이런 문화 아닙니다. 네, 그냥 지나가면 그렇겠지만 그냥 지나가도 무방할 정도로 굳이 상하관계를 수직적으로 따지진 않지만 그래도 조직이 오래됐기 때문에 분위기 자체는 조금 무거운 분위기예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조직은 그러니까 수평적인 조직이긴 한데 동시에 무거운 조직이에요. 공존한 조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운영 인력이 많기 때문에 계약직하고 프리하고도 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KT가 값싸고 이제 IT 자회사다 보니까 역할을 을의 역할을 많이 해요. 갑을 병정, 그러니까 병정을 관리한 역할을 많이 하는 게 KTDS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중간에 껴 있는 거죠. KT의 정직원은 이제 갑이고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을의 역할인데, 뭐 이런 얘기는 조금 그렇긴 한데 예전 얘기이긴 한데 지금은 안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지만 옛날에 그 IT 3대 막장이 있었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KT인데 그것도 이제 케바케인 것 같아요. 왜냐면 KT가 이제 갑사로서 예전에 KT 정직원 분들이 IT에 대해서 조금 뭐랄까 그 완전히 기술 중심적인 우대를 하지 않는 분위기다 보니까 옛날에 잘 모르시는 분들이 조금 매니징을 좋지 않게 하다 보니까 KTDS도 같이 욕을 먹고 뭐 그런 것 때문에 좀 오래된 저처럼 이제 IT 개발 오래 했던 사람들은 좀 아세요. 그런 분위기에 회사가 이제 KT이고 KTDS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제 뭐 이거는 나쁜 의미가 아니라
분위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KT 본사 정자에 있는 분당 정자에 있는 KTDS 유지 보수하는 분들은 분위기가 이래요. 그러니까 그 KTDS 내부에서 메신저에 OC라고 하는데 이제 워낙 운영 인력이 많다 보니까 한 층에 한 500여 명 정도 있어요. 그래서 회의실 예약도 하기 좀 힘든 편인데 실제 전화나 이메일보다 OC 메신저를 주로 업무 처리에 많이 씁니다. 대화할 때도 주로 많이 쓰고 이 사람이 출근했는지 안 했는지도 OC로 체크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KTDS 직원들끼리도 OC로만 1년 넘게 서로의 존재는 아는 거죠. 그리고 서로 얼굴을 본 적이 없다가 실제 오프 미팅이 잡혀서 1년 2년 만에 만나서 이름은 알고 OC에서는 아는데 처음 만나서 얼굴 확인하는 과정도 좀 어색하지 않게 당연스럽게 여기면서 일할 정도로 KT 본사의 인원이 몇천 명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인력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계약직이나 프리 또는 뭐 정규직도 이 안에서 몇 년 만에 보는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요. 굉장히 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흐르는 물보다는 하여튼 이 인원들이 어마어마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충 이런 분위기예요. KT 본사는. 그래서 주로 비즈니스가 이제 서비스 이제 산업들 그리고 코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주로 이제 IT 계속적으로 얘기하지만 IT 자회사다 보니까 주로 IT 시스템 구축 운영이 거의 다예요. 그거 외에 뭐 KT 클라우드도 있고 뭐 제가 볼 때는 BC카드도 운영 유지 보수 할 것 같아요. 그리고 IT 컨설팅이나 뭐 통신 그리고 아마 SI 사업도 하기 때문에 유지 보수에서 어떤 그 노하우나 이런 것들 그리고 KT에서 발주한 차세대 시스템도 거의 다 KTDS에서 구축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대충 최근 실적을 보시면 다 그런 거예요. KT 자회사에 대한 플랫폼 구축하고 KT 뭐 차세대 같은 구축하는 운영 유지 보수들도 하고 이제 내부 업무 시스템 ERP나 그룹웨어 같은 것도 다 수주를 하고요. 그것만 해도 어마어마하죠. 아까 얘기한 대로 40여 개 계열사에 있는 KT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시스템들을 다 모두 KTDS에서 구축하고 운영까지 하다 보니까 K뱅크 차세대도 구축을 했죠. K뱅크 내에도 어마어마하게 시스템이 많을 텐데 BC카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구축, 운영, 유지, 보수 모두 KTDS에서 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규모는 어마어마하다고 보시면 돼요. 종합적인 평가는 이제 통신 IT 부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합 IT 업종을 지향합니다. 그리고 KT그룹에 필요한 IT 시스템 구축과 유지 보수를 하고 있고 대기업에 가까운 안정성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 일을 하면 수천 명이 같이 일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배우는 점도 많고요. 큰 조직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망하는 시스템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이 많기 때문에 느끼는 단점보다는 그 뭐 경력으로서 또는 이제 끝까지 갈 수도 있겠죠. 연차를 끝까지 갖고 갈 수 있을 만큼 조직 문화가 어느 정도 성숙되어 있고요. 단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기술 자체, 테크 자체가 옛날 기술이다 보니까 뭐 요즘은 좀 바뀌겠지만 이제 뭐 소위 말하는 물론 이 안에서도 CI/CD 팀, 뭐 데브옵스 팀이 있긴 한데 기술이 조금 조직이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시스템이 조금 무거워요. 그리고 옛날 시스템도 드러내기가 어려워서 같이 공존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뭐 단점만 있는 게 아니라 장단점이 공존한다. 뭐 신 시스템과 구 시스템이 공존한다. 시스템이 한 1000여 개 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어마어마한 규모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안에서 내가 오래 일하고 싶은 의도가 있으면
쭉 가셔도 돼요. 분위기 자체가 통신업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 보니까 지금도 한 달에 한 번씩 아마 배포를 하실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배포를 하실 건데 그 시스템이 5년 전, 10년 전 그래 왔듯이 향후 5년 후, 10년 후도 그런 분위기로 계속 갈 수 있어요. 통신업이 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시스템은 개비하겠죠. 그리고 적절한 복지가 있고 연봉도 뭐 장기적으로 나쁘지 않고 그리고 뭐 바쁜 거 업무 집중 그러니까 업무 뭐랄까 그 난이도도 그게 높지 않거든요. 그리고 많이 바쁘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여기도 기술보다는 관계가 중요합니다. 사람 관계. 그리고 매니저로 성장하려고 하면 사람 관계를 잘 해야 되고요. 뭐 서로 수평적인 조직이고 좀 장단점일 수 있는데 개인주의가 굉장히 많거든요. 개인주의가 굉장히 팽배합니다. 그리고 갑을병정 중에서 을의 역할이라는 거, 유지보수성 업무가 많다는 거, 그리고 분위기가 오래된 조직만큼 조금 무거운 분위기라는 거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정보면 아마 KTDS를 이제 목표로 하시거나 KTDS가 합격하신 분이 또는 이제 다른 회사랑 이제 비교해서 골라갔을 때 좀 참고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궁금하신 IT 회사 문의 주시면 영상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테크한수였습니다.